댓글에 항상 여러 질문들이 많았어서 최근에 Q&A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예전 영상들에 있는 많은 중복된 질문들과 이번에 받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추려봤는데 일단 중복이 많았던 기본적인 질문들, 둘째로 Q&A 질문 영상에 달린 어떤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질문들, 나머지는 공부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들로 시작을 할게요. 공무원, 유튜브 해도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원래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겸직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 겸직이 가능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온라인 방송에 대한 사안들이 개정되었는데요. 유튜브에 관한 법은 올해 개정이 되었어요. 저희한테는 공문으로 내려왔고요. 유튜브의 경우에 취미로 하는 업로드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죠. 저는 저번 달에 조건이 충족돼서 겸직 허가 대상이 되었고 다행히 겸직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팀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제가 하는 유튜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복무 담당 주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행정과에 공문을 보내고 일주일 안 걸려서 겸직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학교 졸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일단 2학년 2학기까지 쭉 다녔어요. 그 다음에 휴학을 했고요. 저는 16년도 3월에 공부를 시작했고 17년도 6월에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바로 복학을 했죠. 거기서 1년을 더 학교를 다니고 1년이 남은 상태로 18년도 8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졸업은 어떻게 했느냐? 합격 후 학교를 다닐 때 당연히 학점을 계산해서 몰아서 들었고요. 1원인 취업기 분량을 계산해서 남겨뒀습니다. 일을 하면서 9월 개강에 맞춰 1원인 1학기를 들었고요. 막학기는 취업기를 써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따로 면접 스터디를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공무원 카페에서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정리해서 연습했고 아무래도 지방직은 면접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옷은 딱 정장 스타일로 입었고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뚜룽, 뜻이 뭔가요? 뚜룽은 그냥 제 이름에 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뚜룽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뜻은 없고 그냥 별명입니다. 뚜룽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ESFJ입니다. FJ. 별명이 사교적인 외교관이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의 제 자기소개서더라고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연수원은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발령받고 일하다가 가는 이제 3주짜리 교육을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발령받기 전에 교육을 가더라고요. 최근에 교육 갔다 온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이 3주고 과정이 비슷했습니다. 가서 여러 강의를 듣는데 업무 관련 강의, 여러 교양 강의도 듣고요. 일단 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끼리 소통하는 게 많고 나중에는 현장 학습도 가고 각종 발표도 조별로 합니다. 저 때는 공문 작성법 시험만 치고 따로 시험을 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오픈북으로 다른 시험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경남은 이제 도교육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마다 교육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경남은 도교육이기 때문에 조에 각 시군이 섞여져 있거든요. 3주 동안 매일매일 얼굴 보고 발표 준비하고 하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 마치고 항상 밤에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다 너무 잘 맞는 사람이어서 교육 끝나고도 여러 번 약속 잡아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다른 식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끔 만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무원 생활 중에 3주 동안 조원들과 붙어서 지낸다는 건 엄청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친해진 것 같아요.
순환은 어떻게 되나요? 시청에만 있을 수도 있나요? 시군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시청, 읍면동 이렇게 순환을 하고요. 시청에만 계속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개인이 어디에도 오래 있고 이런 사소한 것들만 달라질 뿐이지 큰 틀은 시청, 읍면동 순환하면서 여러 일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처럼 그런 학교 모임이 많고요. 저는 고등학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또 탁구나 배드민턴, 등산 같은 운동 모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공무원이 되고 나신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신가요? 최대로 며칠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여행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쓸 수 있는 연가가 12개다? 그러면 저는 하루 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다 몰아서 이제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연가를 쓰는 것도 옆에 동료랑 이제 말이 잘 돼야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는데 상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며칠씩 써버리는 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구에 이제 3명이서 접수를 받는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면서 연가를 다 쓰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19년에만 해외여행을 3번, 3번 갔습니다. 제주도도 1번 갔고요. 최대로 저는 6일 몰아서 써봤어요. 금, 토, 일월, 화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나요? 이것 또한 자기가 어디 부서에 있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있었던 과에서는 접수를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면 뒤에 딱히 추가적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 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유튜브 활동도 꽤 할 수 있었고 운동도 다니고 했고요. 근데 뭐 일이 많은 과에서 일하게 되거나 내가 맡은 일이 좀 많다거나 하면 매일 야근하는 거고 또 주말 출근도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피곤하니까 또 취미생활 할 시간이 없겠죠. 이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 동기들 평균 나이대가 궁금해요. 20대 초반도 있고 40대 분들도 계세요. 평균적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영상 찍을 때는 카메라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원래 아이폰 6였거든요. 6로 한 영상 2~3개 정도 찍었는데 너무 느리고 용량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11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11로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은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VLLO 블로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째로 Q&A 질문 영상에 달린 어떤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답변해 볼게요. 어린 나이에 되셨는데 막내셨나요? 나이가 어려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저는 24살부터 일을 했고 저희 과에서 막내였습니다. 근데 시청에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힘든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딸같이 해주시고 동생 같아가지고 예뻐해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겠죠? 저는 일단 막내라서 뭐가 안 좋고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뚜룩님이 느끼시는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먼저 장점. 첫 번째.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일단 정말 공무원이 되면 내가 좋은 건 너무 당연하고 진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뭐 우리 딸 공무원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업엔 귀천이 없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어른들은 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제가 직업을 말하든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든 기본적으로 그냥 평타라고 해야 되나? 대단하진 않지만 뭐 무난한 직업인 것 같아요. 둘째로 안정적이다. 요즘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안정적, 워라밸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꼽잖아요. 워라밸은 솔직히 모르겠고 안정적인 건 맞으니까 장점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도 안정적인 게 제일 컸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뭔가 더 안정적인 게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셋째로 육아휴직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를 비교적 잘 쓸 수 있다.
법으로는 여러 복지들이 잘 되어 있어도 일반 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비교적 그래도 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밖에서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아직은 다른 직업들과 똑같이 눈치 보고 쓰고 그런 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장점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장점을 말하려고 보니까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고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이 됐다는 그 자체로 아직은 그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점. 첫째로 당직 근무가 많다. 공무원이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진짜. 안 하는 일이. 길을 걷다 보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던 게 마구마구 보입니다. 산이 보이면 아이고 산불 당직. 불 날까봐 공무원이 당직 서요. 그리고 비 많이 오면 아 비상 걸리겠다.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내리면 공무원이 당직을 섭니다. 길에 동물 사체가 있다. 아 당직시 공무원이 전화 받고 이거 처리하겠네.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도 돌아가면서 당직 전화를 받고 6시 퇴근 시간이 넘어서도 동사무소에서 오는 전화들을 받아야 해요.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요. 공무원이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지만 사기업에 비해 퇴근 후에 신경 써야 하는 여러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물론 제 기준 지방직의 이야기고 국가직은 이런 당직 근무들이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복지가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진짜 엄청나게 계속 넓어져요.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는 하지만 행정이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뽑는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각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이 접근성 좋은 동사무소로 다 내려오니까 일이 진짜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셋째로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법에 따라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월급이 적습니다. 깜짝 놀라요. 예를 들면 초과 근무를 한다고 1.5배를 주진 않죠. 뭐 야간 근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워라밸 있나요? 주말 출근 진짠가요? 워라밸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랜덤이에요, 랜덤. 밖에서 공무원을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9시, 6시 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공무원 절반은 진짜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들로 아 공무원 되면 무조건 진짜 뭐 속된 말로 꿀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나중에 공직생활 하실 때 뭐지? 왜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출근 저예요, 저. 일은 많은데 민원인은 계속 오시고 그럼 아침에는 민원 보다가 저녁에 제 일을 합니다. 평일에 다 안 끝나면 주말에도 그냥 나가서 하는 거예요. 주말 출근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물론 이것도 어디서 일하냐가 결정하는 거겠죠. 공무원이란 직업이 뚜룩님과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일단 공무원이란 직업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업 알바도 쭉 해왔고 사람 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민원 업무도 잘 맞았던 것 같고 또 교대 근무가 아닌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것도 좋고요. 공무원 생활에는 10점 만점에 6점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업무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일 야근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월급 안 밀리고 들어오고 너무 소박한가요? 사실 민원 여건과에 있을 때는 9점은 됐거든요. 지금은 근데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가지고 다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는 뭐 공무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네요. 빠른 취업으로 인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취업 전에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면 저는 합격 후에 1년을 통으로 놀고 24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딱히 없어요. 아 이제 돈 벌 때 됐는데 하니까 딱 맞게 불러주셔서 저는 타이밍이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업 전 꼭 해봐야 하는 일. 학생일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으면 합니다. 1년 동안 놀 때 유럽 여행도 갔었고 네일로도 여러 번 갔었고 국내 여행도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런 추억들이 지금 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서유리 님이 트위터에 남기신 글을 봤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대학생들 힘든 거 알지만 돈 어떻게든 모아서 꼭 장기 여행 다녀오라고, 서유리님은 이집트 다녀온 그 추억으로 아직 사신다고 이런 글이 있었는데, 솔직히 가기 전엔 그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정도입니다. 진짜 제가 앞으로 장기 여행을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뭐 슬프게도. 그래서 취업 전에 꼭 긴 여행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시생 시절이 끝나고 20대에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뚜롱님만의 인생을 알차게 사는 방법 궁금합니다. 금방 질문과 중복된 질문인데요. 장기 여행을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저만의 인생 알차게 사는 방법. 크게 알차게 사는 건 아니지만 매 순간 해보고 싶은 일을 도전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기 전에는 뭐든 그게 커 보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진짜 좀 별게 아니더라고요. 유튜브도 그랬어요. 처음에 해야지 말만 하다가 실천을 못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고 또 뭐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걸 도전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게 알찬 인생이겠죠. 공무원 입직 전에 해놓으면 좋은 것들, 특히 컴퓨터 잘하면 좋나요? 컴퓨터 완전 중요하죠, 진짜. 특히 엑셀. 엑셀 잘하면 진짜 일할 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여권에 있을 때는 엑셀로 문서 작업할 일이 없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번 업무는 엑셀 작업이 많은데 제가 이제 엑셀을 잘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엑셀 배워보시는 거 강추입니다. 공시생 하트 군인 경험 작게 여쭙고 싶어요. 이 질문은 제가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더라고요. 혹시 수험 생활 중에는 아예 연락을 안 하시다가 제대하고 다시 만나셨나요? 아닙니다. 수험 생활 중에 계속 그냥 연락했어요. 쭉 만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보통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이 가능한데 그 시간에는 공부 대신 연락을 주고받으셨나요? 네. 남자친구 통화 가능한 시간에 저도 이제 맨날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 걷기 운동하면서 통화를 했고 제 유일한 힐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아깝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분이 휴가 나올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루에서 이틀만 놀고 나머지는 저 공부하고 내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이런 면에서는 뭐 서로 크게 뭐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공부할 때라 그런지 그냥 공부에만 올인을 해가지고 다른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곰신이고 뭐 이런 생각도 딱히 없었고 그냥 눈앞에 이제 공무원 합격이라는 시험만 보였기 때문에 각자 잘 생활하고 잘 합격하고 그 친구도 잘 대대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공시 준비해서 4학기가 남았는데 임용유예 하는 게 나을까요? 임용유예를 하면 안 좋은 곳으로 발령 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임용유예를 한다고 안 좋은 곳으로 발령 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인원이 부족하거나 빠지는 곳으로 신규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자리가 뭐 어떤 자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여타 말이 나온 건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필요해서 시에서 공무원을 뽑는데 유예를 하게 되면 이제 빈자리가 생기니까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크게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대학을 갈까요?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고 그만큼 추억도 많아요. 제 전공이 사학인데 좋아하는 역사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저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대학 생활이 필수는 아니지만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고 또 계속해서 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중요한데 만약에 뭐 돈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냥 주변의 압박으로 바로 그냥 뭐 공무원이나 준비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바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어차피 100세, 120세 인생이고 일은 평생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더 그렇죠. 공무원은 이직을 하거나 중간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입사를 하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작 2, 3년 뭐 더 빨리 하는 게 평생에 내 인생에서 더 좋은 일인가? 이런 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 내 꿈이 공무원이고, 아, 나는 참 좋은 공무원이 돼서 어떠한 삶을 살 거야. 이러한 이유로, 이제 목적 있는 이유로 바로 공무원을 선택하신다면 그 결정은 본인에게 맞는 결정이 되겠죠. 저는 이유, 동기가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저는 대학 생활에 행복했고 누구나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추억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회의감 든 적 있으신가요? 행복했던 적은 민원인들이 막대할 때 업무하다 보면 뭐 그런 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왜 욕하지?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막 부들부들 뭐 그렇죠. 다행히 아직은 와 진짜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어서 행복했었던 적은 일하면서 뭐 딱 집어 말할 그런 사건이랄 건 없어요. 그냥 나쁠 때 빼고는 하루하루 다 행복하고 좋았습니다.